네, 이번 주 첫 장입니다. 월요일장 이수연 F부터 출발할게요. 일단 오후장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른 색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낙폭을 계속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1% 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일중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아침에 잠깐 파란불 켰다가 이내 플러스권 들어온 다음에 오늘 일중 고점 부분인 2,725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지금도 그 근처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갑자기 제약바이오 섹터가 급등하는가 하면 2차 전지 또 굵은 종목들도 다시 수급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오늘 코스피 그런 모습 좀 힘을 받는 것 같고요. 코스닥 흐름도 보겠습니다. 보통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좀 잘 가면 코스닥도 같이 낙폭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이 지수상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일중 저점 859포인트 터치했고요. 현재는 1% 내외의 약세 흐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 지금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고 외국인이 나홀로 사자세인데 기관이 사실 아침보다 그 매도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줄여내면서 개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포지션이 바뀌었고요. 외국인 계속 좀 더 견고하게 뭐 대형주라든지 전기전자 업종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개인의 나홀로 사자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데 외인 기관, 뭐 매도량 비슷하죠? 다만 선물 시장에서 지금 외인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열어볼 텐데 자동차랑 사실 자율주행 섹터는 애프터에서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동차주 열어볼까요? 일단 그 저 PBR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차 가 급등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 PBR 쪽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왜 안 열릴까요? 열어주세요. 자, 자동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도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 3.6조 원, 기아는 2.8조 원으로 기아는 이제 손실이 조금 났네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네요. 그런데 어쨌든 두 기업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동차 지금 업황도 안 좋고 전기차도 잘 안 팔리는데 이렇게 실적을 유지할 수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믹스 개선의 효과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대차의 올해 전략이 제품을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믹스를 개선하면서 이제 비용적인 효과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 때문에 컨센서스가 상회할 전망이다라고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마진이 개선됐다고 해요. 목표 주가 일단 증권가에서 나온 가격대는 32만 원이긴 한데 오늘도 장중에 한 5%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 구간은 3%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죠. 기아도 똑같이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차트에 똑같은 흐름인데 다만 이제 메리츠 증권 쪽에서는 기아가 최근에 그 신규 주주 가치 재고가 없고 전기차 전략도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조금 더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하냐 이 정책이 사실 이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대차가 우세하다. 근데 현대차의 그 주주 정책을 까놓고 봤을 땐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최근에 그 저 PBR 밸류어 그 프로그램 때문에 쫙 시세가 올랐었고 신고가를 갔다가 횡보한 후에 지난주에 사실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주 5거래일 연속으로 꺾였다가 다시 3거래일 정도 반등을 하는 추세인데 정말 여기서 이 매물대를 뚫어내고 올라간다면 32만 원이면 또 다시 한번 신고가잖아요. 그 흐름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업황 자체는 지금 막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32만 원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부품주 한번 볼까요?
그럼 일단 완성차 업체가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방어가 됐으면 부품주도 좋을까 하는데 사실 부품주는 전부 다 실적이 그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부터 오토에버, 한온시스템, 뭐 현대위아 전부 다 그렇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좀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것 같은데 현대오토에버마저도 일단 실적이 상반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상반기는 좋지 않고 그래도 하반기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 구조적인 마진 개선이 가능하고 현대오토에버는 이 모든 차 중에 현대차 그룹이 SDV를 적용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올해 하반기부터 받아갈 거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한온시스템은 이제 그 고객사의 리커버리 물량이 원래는 4분기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좀 빠르게 2분기부터 나타날 거라서 한온시스템도 상저 하고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현대차 출고도 별로고 좀 전기차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상반기는 좀 자동차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긴 하더라고요. 부품 섹터 한번 흐름 볼까요? 부품 섹터. 네, 부품 섹터 보기 전에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크 CEO가 테슬라 로보택시를 8월 8일에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면 그 밤사이에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가 저렴한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폐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머스크 CEO가 또 로이터 통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뿔 나면서 갑자기 우리 테슬라 로보택시 8월 8일에 공개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테슬라가 전기차 이제 안 해요 하니까 주가가 뚝 떨어졌다가 그 머스크 CEO가 아닙니다. 우리 로봇 택시 개발할 겁니다. 지금 공개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주가가 다시 급등한 밤 사이에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로봇 택시를 두고 또 월가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부양할 만한 촉매제가 없는데 지금 너네가 로봇 택시를 하는 게 맞냐. 일단 실적을 성장을 회복하는 게 먼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두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라닉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보택시 이슈를 월가에서도 지금 안 좋게 좀 보는 만큼 너무 호의적으로 보진 않는 만큼 이 테마도 단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원금속, 일지테크, 제형솔루텍 방금 화면에 없었던 조금 생소한 부품주들이 지금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 현재 2% 상승인데 뭐 대부분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부품주 쪽에서는 연출이 되고 있네요. 네, 다음에 또 자동차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쌀 때 사야 하나? 아침에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의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도 에코프로 형제들 계속 저점 더 깨고 내려갔죠. LG 엔솔이 실적 쇼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이게 웬걸 오후쯤 들어서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LG 엔솔이 일단 상반기는 어닝 쇼크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테슬라 모델 Y가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6 시리즈 4680 배터리 양산 그리고 또 다른 고객사에게 수주 소식이 나온다면 LG 엔솔 그래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일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하면서 내일부터 거래 정지가 오늘부터인가요? 내일이죠. 거래 정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액면 분할 사실 지금 주가를 부양한 그런 건 없지만 보통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나중에 좀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뭐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나요? 기대를 해보고 엔캠 같은 경우 최근에 5개월 새 주가가 680% 오늘도 두 자릿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 미국의 해외 우려 기업 그 이슈가 그만큼 호재인가? 라는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러브콜도 또 지속되고 있대요. 자, 그리고 대신증권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집중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개별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순환매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는데 왜 주목을 하냐? 첫 번째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적 전망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나온 종목은 아닌데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거나 오늘 집중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을 골라서 들고 와 봤는데 이쪽 종목에서 흐름이 이번 주에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